컨텐츠의 최종 목표는 뭐죠? 아, 우리 병원 보고 바로 우리 병원에 치과에 예약하고 싶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약하면 되겠다. 전화 걸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 상담을 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이제 하나씩 다뤄볼게요. 아까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있었던 게 뭐였죠? 키워드 광고입니다. 키워드가 10개 먼저 뜹니다. 키워드 효과가 예전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왜요? 소비자들이 이제 키워드가 뭔지 알고 있죠? 광고인지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소비자들이 이제 키워드는 광고라는 걸 알고 있어요. 광고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그냥 띄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제가 키워드를 한번 이제 한 10개 정도 제가 가격이라든지 클릭당 클릭률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정치과라고 하면요, PC랑 우리가 키워드 하실 때는요, PC랑 모바일이 달라요. 보통 모바일이 3배 정도 검색량이 많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PC랑 모바일이랑 다르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광고 걸 때도요, 채널이 다르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PC에서 교정치과라고 했을 때 예상 월간 노출수가 663번 정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클릭은요, 21번 정도 3.2입니다. 3.2면 괜찮은 거예요. 3.2 정도 클릭률이 예상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밑에 내려가서 뭐 블로그를 봤다든지 다른 걸 봤다는 얘기겠죠. 사이트를 봤다든지 지도를 봤다든지 다른 컨텐츠를 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클릭당 예상 비용이 32,000. 우리가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뭐라 하죠? CPC로 해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2등 기준으로 가격을 뽑아봤거든요. 32,34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 계속 변하겠죠? 계속 변합니다. 그럼 밑에 모바일 같은 경우요, 치아 교정 가격, 소비자가 쳤을 때, 치아 교정 가격 쳤을 때, 노출수는요, 2,334가 예상되고요, 예상은 5.8이, 58개, 2.4가 되고요, 전체 클릭당 비용가 16,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간 예상되는 광고 비용이 옆에 있어요. 한 100만원 되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키워드 광고할 때 가장 미스테이크 하는 거는, 오케이, 100만원 썼어요. 근데 소비자가 실제 몇 명이 클릭한 겁니까? 58명이 클릭한 거예요. 그럼 58명이 가야 우리 병원에 치료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오케이, 소비자들이 58명이 전부 우리 병원에 전부 왔어요. 우리 치과로 다 왔어요. 근데 그 고객들이 뭐 평균 단가 우리 치과에 와서 한 10만원씩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58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죠? 뭐 소개고객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을 쓸만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58명을 클릭했다고 우리 치과에 다 오는 게 아니죠. 몇 명이 올까요? 58명 클릭하면 몇 명이 올까요? 일단 첫 번째에서요, 아까 소비자들이 한 5개 치과 클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이트 들어가죠. 사이트 봤는데 괜찮아야지 또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실제 클릭한율의 10% 미만으로 소비자들이 방문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가 광고를 계산할 때 되게 센 거죠. 16,000원이 아니라 한 명당 우리가 내는 돈이 거의 16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광고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키워드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검색량이에요. 왜? 소비자가 검색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엠자비스라고 카톡에서, 지금 또 네이버 들어가서 광고 채널 들어가서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냥 모바일 카톡에서 엠자비스라고 치면요, 이렇게 임플란트 키워드 가격하면 쭉 검색량이랑 다 나옵니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카톡 들어가셔서 마케팅 해서 할 겁니다. 엠자비스라는 데가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문서량, PC량, 모바일 검색량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고, 여기다 별표 하시면은 뭐 연간 검색어까지 다 해서 검색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거를 이용해서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임플란트 키워드 중에서도 임플란트 뭐 가격이라든지, 임플란트 잘하는 곳이라든지, 임플란트 저렴한 곳, 뭐 임플란트 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검색량을 검색해서 뭘 우리가 노출시킬지 키워드를 찾는 게 사실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 가장 시작이에요. 키워드 마케팅을 안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뒤에 블로그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넥스트 알아서 하시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키워드를 분석해서 무슨 키워드를 노출시킬지를 찾는 게 시작입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병원을, 우리 치과를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우리가 찾을 때 한 500개 찾거든요. 이제 최소 500개 많이 찾을 때는 몇천 개도 찾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한 100개만 찾아보세요. 우리 병원, 지역도 있겠죠. 전체, 우리가 대전에 있는데 임플란트 키워드 아까 말한 대로 비싸게 3만 얼마를 걸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대전 임플란트, 이 지역명을 친 키워드를 치면 더 적겠죠. 그럼 대전 임플란트 가격, 대전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대전, 그리고 동으로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려가면 클릭 양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적겠죠. 적으면은 키워드 광고를 해도 효과가 또 적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검색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키워드 비용을 사용해야 되냐? 키워드 검색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이 병원을 전화 예약을 할 건지 온라인 예약할지 결정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하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이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볼게요. 홈페이지를 봤는데 이 홈페이지에 내가 전화 예약해야지 할 때 또 한 20%가 빠지겠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반만 전화 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잘 만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지 누수 없이 전화 예약으로 가겠죠. 온라인 예약이나. 근데 전화 예약했는데 또 전화 받는데 소비자가 영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또 방문 안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또 누수가 발생합니다. 또 방문했는데 전체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상담하는데도 빠질 수 있죠. 예약하고 또 빠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다 빠지다가 그럼 최종 키워드 검색한 사람이 최종 치료까지 하는데 몇 프로가 나올 거냐. 이게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를 몇 프로를 해내느냐가 이 전체 접점 베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전략을 만드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0% 이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키워드 검색을 해서 실질 치료까지 연동되는 율이 10% 이내인데 이거를 올릴 수 있다. 홈페이지도 뭔가 소비자가 좋게 전화 예약 섹터에서도 뭔가 방문할 수 있게 방문해서도 상담 모든 섹션에서 올릴 수 있다. 이게 병원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제 지식인 말씀드릴게요. 지식인은 딱 봤더니 지금 모집 개방경 공모지를 해서 12일까지 6월 12일까지예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서 혹시 신청 안 하신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치과 원장님 있다면요.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협회비 다 냈고요. 밑에 결과사항이 없으면요. 빨리 신청해 주세요. 네이버 지식인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네이버 지식을 통해서 연동돼서 우리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요. 전문가 상담으로 들어가면요. 지식인 중에서도 무조건 상위 노출 우선으로 노출하는 로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상담 치과 의사 지금 들어가서 신청하셔가지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아서 내가 돈을 많이 내면 위에 노출됩니다. 소비자들의 키워드는 이제 빼고요. 나머지 블로그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위 노출이 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전략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바로 SEO라고 해요. 네이버는 끊임없이 검색 엔진을 최적화해서 어떤 걸 노출시킬지를 자동으로 사람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SEO라고 하는데요. 모든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이 그 SEO를 분석해서 어떻게든 상위 노출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이버는 이걸 공개할까 안 할까요? SEO 핵심적인 걸 공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전부 거기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케팅 회사와 네이버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네이버도 계속 바꾸는 거죠. 그게 노출된 것 같다 그러면 또 새롭게 바꾸고요. 큰 패턴으로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검색 엔진 최적화의 시스템 중에 첫 번째가 리브라예요. 뭐예요? 꾸준히 글을 많이 쓴 거를 상위 노출시키는 겁니다. 꾸준한 글.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그냥 좋은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냥 맨날 카피하는 걸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2-3편씩. 그러니까 봤더니 컨텐츠는 떨어져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는 네이버도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게 바로 C랭크라는 SEO가 생깁니다. 뭐예요? 이제 컨텐츠 질도 좀 보겠다는 거죠. 오랜 시간 운영했는지, 그리고 문맥은 맞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분석해서
우리 병원에 이 컨텐츠를 노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운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블로그를 한 몇 년, 한 10년 운영한 사람들은 다 이게 쌓였잖아. 지수가 쌓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죠? 예,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암만 좋은 컨텐츠를 써도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끔 뭐 예전부터 오래 쓴 컨텐츠가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뛰어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썼는데 너무 컨텐츠가 좋은데 그 컨텐츠는 상위 노출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바꾼 우리가 SEO가 바로 DIA예요. 뭐예요? 컨텐츠 질이 좋으면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컨텐츠 질이 원장님들이 좋은 컨텐츠 치과 원장님 쓰셨어요. 근데 그 질이 너무 좋아요, 컨텐츠가. 그러면 그거는 상위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로직으로 하겠다 해서 제 개인적 블로그도 사실 C랭크에 걸려있을 때는 노출이 안 됐어요. 전혀. 왜냐면 오랜 시간 뭐 운영도 안 했고 글도 많이 안 올리고 하다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DII로 바꾸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병원 마케팅, 뭐 병원 경영, 병원 뭐 컨설팅 이런 거 치면은 거의 제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돼 있을 거예요. 왜요? DIA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쓰는 칼럼의 내용의 질이 내부에서 좋다라고 생각해서 상위 노출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원장님들이 지금은 해볼만 하겠죠. 뭐를요? 어차피 컨텐츠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말 치료 내 영역에 대해서 좋은 컨텐츠를 한번 써보자, 만들어보자 라고 도전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도전을 해도 노출이 안 되니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